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익은 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국가정보학 총론 제5장 보안 및 방첩 활동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각 절별 요약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요약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첩활동의 정의입니다. 이 방첩활동은 자국을 대상으로 한 외부 세력의 간첩과 정보 수집 활동을 차단하고 대응하는 어떤 그 대간첩 활동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 세력은 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 정보를 탐지하려는 우방이나 동맹국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의 공격적인 정보 활동이 칼이라면 방첩 활동은 이것을 막는 방패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방첩 활동은 정보 수집, 분석, 비밀 공작과 더불어 국가정보기관의 4대 핵심 임무 중 하나이고 국가안보 유지의 기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첩 활동에 대한 세부 정의는 이제 학자와 규정이 있는데, 먼저 방첩 활동은 외국 또는 적대 세력이 자국에 대해서 수행하는 첩보, 정보활동, 파괴, 암살 등 불법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키는 스파이 대 스파이의 대결로 보았고, 미국 ODNI와 국가안보법에서는 외국 정보기관의 위협을 식별, 대응하는 임무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카터와 레이건 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는 방첩을 외국 세력의 첩보, 태업, 암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조치 행위로 규정을 하고, 보안 관리에서는 그 대신 제외하였습니다. 즉 인원, 문서, 통신 보안 등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 MI5는 이것을 스파이, 테러, 파괴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보았고, 한국의 방첩 업무 규정에서는 외국 또는 이에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탐지, 확인, 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첩활동은 일반적인 개념은 외국이나 적대 세력, 첩보, 정보활동을 탐지, 차단, 무력화하는 대간첩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외국 정보기관의 인간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테러 조직, 국제범죄 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함한 모든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방첩은 단순한 보안 기능이 아니라 적의 정보활동을 능동적으로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정보활동이고, 또 상대의 공격적인 정보활동이 칼이라면 이것은 방패가 바로 이제 방첩활동이라는 것이죠. 이 방첩활동의 역사를 보면 방첩활동은 고대로부터 존재한 정보의 어떤 핵심 기능으로서 BC 600년경에도 손자방법에서 보면 용감편에서 오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섭자를 분류한 것이 그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세기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도림을 이용해서 백제, 계로왕을 속이는 심리전적인 방첩활동을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후 삼국지 시대와 몽골 제국에서도 첩보 수집, 허위 정보 유포 등 정보 공작과 심리전이 병행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다 방첩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세에는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프랜시스 웰링엄에 의해서 체계적인 첩보망을 구축하여서 모반과 외국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20세기 들어서는 독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 첩보부를 창설을 해서 근대적인 방첩 체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첩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정보기관과 첩보활동 공작을 차단, 대응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원칙과 목적, 범위, 기능을 갖고 있는데, 먼저 기본 원칙을 보시면은 방첩활동의 원칙으로서는 완전 협조의 원칙, 즉 방첩기관, 언론, 국민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중민 신고망을 통해서 국민적인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치밀의 원칙으로서는 모든 방첩 활동은 이제 정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개수 접촉의 원칙은 불법 입국자 등 즉시 검거하지 않고 배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탐지, 판명, 주시, 이용, 검거 절차로 지속적인 첩보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 방첩의 목적은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과 공제 활동에 대응해서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방첩의 범위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군사 정치 분야를 넘어서 경제, 자원, 환경 등 신안보 영역과 산업 스파이,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 마약 테러, 식량, 인구 문제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방첩의 기능은 국가 안보 정책과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또 보안 유지와 간첩 용의자를 탐지하고, 또 외국 정보기관 활동을 조사하며 사이버 공간의 정보 위협을 탐지하고 산업 과학기술 보호 및 감시 감시 기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첩은 국가 안보 전 영역에 걸쳐서 어떤 대응 체계를 볼 수가 있고, 정보 보안, 기술, 경제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국가 안보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첩 정보는 상대국의 정보 활동을 분석해서 국가 안보 정책과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핵심 정보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정보 위협 평가 기능입니다. 그 정보 위협 평가는 방첩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로서 상대국 정보기관의 구조 활동, 공격 능력을 평가하고 자국에 대한 정보 위협 수준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안 정책 수립 지원 차원에서는 상대국의 침투 시도와 정보 활동을 파악해서 보안 정책과 방첩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상대의 통신 및 정보 습득 정황을 분석을 해서 자국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소련이 MI6 침투를 통해서 영국 암호 체계를 절취하고 자국의 보안을 강화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특별한 사례가 되겠죠. 또 방첩 능력 측면에서도 상대 정보기관의 공격 기법과 활동 패턴을 분석해서 방어 전술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가 자국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함으로써 보안 태세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방첩 정보는 위협 평가, 정책 수립, 능력 향상의 세 축을 통해서 국가의 지속적인 안보 역량과 정보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첩의 대상은 주로 이제 적대국, 적대 세력뿐만 아니라 우호국도 포함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외국 정보 단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이 바로 방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호국이라도 기본 동향과 지식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방첩의 이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방첩 실패의 위험성입니다. 방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성 있는 첩보 수집과 정보 분석이 불가능해지고 비밀 공작 성공도 제한되게 되죠. 또 상호 의존성입니다. 방첩은 첩보 수집, 정보 분석, 비밀 공작 등 다른 정보 활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이들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이제 강력한 방첩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또 경쟁적인 관계에도 있습니다. 상대국의 정보 활동이 성공하면 이것은 곧 자국의 방첩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국 정보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의 방첩 활동을 모두 차단,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방첩은 대상 범위가 넓고 실패 시에 정보 전체 사이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가 안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간첩 활동, 방첩이라는 의미는 바로 대간첩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대간첩 활동으로서의 방첩의 분리를 보면 먼저 수동적인 보안 활동과 공세적인 방첩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수동적인 대간첩 활동으로서 보안은 인원, 문서, 시설, 정보통신, 전산, 전자파 또는 산업보안 등을 통해서 정보 유출과 침투를 예방하는 활동이 되겠으며, 관련 법령으로서는 보안 업무 규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또 공세적인 대간첩 활동으로서의 방첩은 첩보 수집, 분석, 방첩 수사, 기만, 역용, 영향 공작, 대테러, 대국제범죄, 대사보타지 등의 적의 정보활동을 능동적으로 차단, 무력화하는 활동을 말하고, 적용 법령은 이제 형법, 국가보안법, 방첩 업무 규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즉 보안은 방어적인 예방활동이 되겠고 방첩은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서 두 영역이 결합되어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통합적인 대간첩 체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먼저 보안활동의 개념을 보시면은 보안활동은 수성적인 대간첩 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대 세력이 국가의 중요 정보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또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보호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가 있는데 먼저 문서 보안이 있죠. 그리고 인원 보안, 시설 보안, 뭐 정보통신 보안, 전자파 보안 등이 있죠. 즉 보안 활동은 이제 정보, 인력, 시설, 통신, 전자파 등 전 영역에서 적의 접근을 방어하는 핵심적인 수성적인 방첩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첩 활동은 이제 공세적인 대간첩 활동이라고 했죠. 적대국이나 적대 세력의 정보 활동을 능동적으로 차단, 무력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업무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방첩 첩보 수집 분석이 있죠. 상대국의 전략 동향을 파악하고 또 상대의 정보 수집력을 평가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 두 번째는 방첩 수사 활동으로서 적대 행위자를 즉 첩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어떤 간첩들의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수사활동. 그리고 세 번째는 방첩 공작으로서 적을 기만하고 또 침투, 그리고 적 스파이를 이용한 역영 공작, 또 적의 상대의 또 영향 공작이라고 해서 주요 인물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향 공작 등 적극적인 조치 등이 이제 방첩 공작 활동이 있죠. 그래서 방첩의 주요 유형으로서는 먼저는 방첩 정보를 수집하는 것, 적정국의 첩보를 수집하고 정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첩 방어 활동으로서 상대국의 정보를, 즉 첩보를 감시하고 도청 장비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이 이제 방첩의 방어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또 방첩의 공격적인 활동으로서는 첩보를 역이용하는 거, 상대 첩보를 역용하는 거, 그다음 기만 공작, 유언비어 유포라든가 이제 침투 공작 등이 이제 방첩 공격 활동으로 볼 수가 있죠. 즉 공세적인 방첩은 정보 수집, 감시, 공격적인 공작을 통해서 적의 정보 활동을 능동적으로 제압하는 어떤 국가의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어서 광의의 방첩 활동, 또 이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의의 방첩 활동은 전통적인 방첩 활동을 넘어서 적이 수행하는 모든 적대 행위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정보 방첩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간첩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 정보기관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외국의 정보, 조직, 개인이 수행하는 간첩, 사보타지, 국제테러, 암살, 마약 등 모든 위협을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9.11 테러는 이제 비국가 행위자죠. 오사마 빈라덴의 테러 단체에서 수행되는데, 그래서 방첩은 이렇게 테러 분야에서도 비국가 행위자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의 방첩은 그래서 경제, 자원, 환경 등 신안보 영역까지도 확대되고 산업보안, 대테러, 국제범죄, 사이버보안, 대사보타지 등 적대 행위에 직접 대응하는 활동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광의의 방첩 활동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중첩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즉 정보기관의 역할이 정부 차원의 어떤 정보 위협을 다루면서 다른 영역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대상 행위자 구분과 경계가 불확실해진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즉 현대 방첩은 대상 영역이 확대되고 대응 방식이 능동적, 종합적이며 또 경계가 중첩되는 통합적인 정보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과 방첩의 개념 차이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 설명드리면 보안과 방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활동의 성격과 공간적인 범위에서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보안은 부대 내 또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차단, 방어하는 수성적인 대간첩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첩은 부대 외부나 타국에서 침투하는 상대 첩보원, 적의 정보 활동을 능동적으로 탐지, 차단하는 공세적인 어떤 대간첩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보안은 방어적인 방첩 활동이고 방첩은 이제 공격적인 방어 활동으로서 두 이제 활동이 결합돼서 국가와 조직의 정보 안보를 어떤 종합적으로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방첩의 개념에서
외사와 방첩 활동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외사는 바로 외사 정보는 이제 국내에 출입하는 외국인, 외국기관, 해외 교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반국가 활동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이고,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 활동과 관련된 대응 정보와는 좀 다소 구분이 되죠. 여기서 강의의 외사 방첩은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에 위한 국가 안전,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견제, 차단, 와해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국내 주재 외국인, 외국기관, 국제범죄단체, 마약 미스 테러 이런 범죄단체들로부터 이제 국가 기밀, 기업 비밀과 어떤 그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사는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첩은 일반적으로 적대국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 분석된 첩보와 관련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방첩은 적대국의 정보기관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죠. 외사방첩은 이제 보다 확장된 외국인, 국제범죄 대응 관점의 방첩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사방첩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방첩을 이제 구분해서 보면 외사와 방첩 활동이 이제 모두 국내의 주재 외국인이나 또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 범위와 위협 수준에 따라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 보시면은 외사는 시민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마약, 밀수, 조직범죄 등이 대상이고, 국가 전체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간첩행위, 산업 스파이, 테러 등은 방첩 활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외사는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 전체를 포함하고, 방첩은 외사 문제 중에 상대 정보기관 등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된 특정 영역을 다루는 능동적인 정보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첩은 광범위한 외사 문제 중에 국가 안보와 정보 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특별 영역으로서 구분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외사 문제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즉 외사는 넓은 범위와 외국인 관련된 활동으로서 국민 개개인에게 침해를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방어적인 활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방첩은 그 중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내용이 바로 이제 방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사와 방첩 개념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2절 보안활동 170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서 책을 직접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집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집과 책은 전자책으로 전부 다 모든 전자책 판매 서점에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고, 국가정보학 총론은 이제 종이책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 제 개인과 접촉을 해서 책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